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취업 준비하다 보면은요, 남의 스펙이 진짜 커 보이거든요. 나랑 비교해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취준을 하면서 이 스펙 저 스펙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비교를 하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지?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펙을 준비하면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게 9대 스펙이죠. 물론 저는 이 9대 스펙에 크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규모나 크기나 대기업이냐 외국계 기업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중견 중소기업은 제가 얘기 드렸죠. 최근에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속을 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면요, 취업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취업 빙하기가 온다, 취업 한파가 온다, 이 얘기는요,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기업에서 채용을 줄인 것,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일자리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9대 스펙은 사실 비교하다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부분들도 발생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남의 스펙이 커 보이느냐? 바로 직무 관련된 경험이나 또는 대기업 인턴을 했던 것들을 보면 상당히 딱 마음이 쫄리죠. 왜냐하면 9대 스펙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준비를 해왔고, 어학도 열심히 했고, 학점 관리도 꽤 방어도 잘 했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많이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나보다 뭔가 상당히 스펙적인 건 적어 보이는데 직무와 관련된, 내가 만약에 해외 영업 관리를 하는데 저 사람은 해외 영업 관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험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항목 하나는 그걸로 딱 쓸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정성적인 스펙을 내가 가진 정량적 스펙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기업 인턴을 했던 것도 다른 경쟁자가 상당히 뛰어나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왜냐면 대기업에서 인턴을 했다. 특히 대기업 인턴은 아니더라도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나 서포터즈나 어떤 활동을 많이 했다. 자, 이런 것들만 갖고도요, 상당히 비교돼 보이고 내가 그동안 너무 나의 스펙만 쌓았지 다른 사람들 뭐 하는지 주변을 안 살펴봤나? 이런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9대 스펙을 쌓더라도요, 상당한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코칭을 했던 학생 중에 9대 스펙이 정말 괜찮은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 졸업을 하게 되면서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지금 취업하는데 자꾸 서류 요번에 광탈했어요. 제가 자꾸 부족한 게 뭔가 자격증이 부족한 것 같은데 코치님 자격증 뭐 이거 좀 따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취준생분도 알겠지만 고급 자격증 아니면은요, 사실 자격을 갖고 있다고 크게 인정해 주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격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전공을 바꾸거나 아예 다른 직무를 지원하는데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자격증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다. 자, 이 정도로 설명하는 내용을 만들기에는 아주 적합한데 그 외에 자격증을 2개, 3개 갖고 있다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코칭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자꾸 서류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니까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경험 소재들이 있거든요. 항목이 나오면 나의 경험 소재를 집어넣어서 그 항목을 풀어내는데 외부에서 아르바이트 했거나 기업에 관련된 일을 해봤거나 직무 관련된 무엇인가를 해본 경험이 전무한 거예요. 대학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하면서 쭉 공부만 하고 학교를 다닌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교내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쓸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어 실력도 충분한데 해외 물류나 영업이나 외국과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인턴을 해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스펙일 거로 보이니까 자격증 괜히 이런 거 따지 말고 졸업을 하고 중견 중소기업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턴의 월급을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자, 이거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일한 스펙을 쌓아서 거기에서 너가 자기소개서 항목에 일을 해본 경험으로 하나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을 쌓고 나와라. 왜냐면 그게 11개월 고용을 하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렇게 오래 할 필요는 없고 사실 이 선발하는 쪽에서도 그렇게 오래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칭을 받은 학생이 2월달 졸업하는 그 시즌부터 4월달까지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한 달 정도 일을 하니까 충분히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만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한 항목이 4개 정도 있으면 2개 정도는 걷어내고 인턴을 하면서 배운 것으로 채워 넣어가지고 서류를 계속해서 넣었더니 자, 그때부터 광탈했던 서류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면서 결국 상사에 합격을 했어요. 자, 이런 사례를 보면은요, 9대 스펙보다는
회사와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한 게 더 훨씬 좋은 스펙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9대 스펙 사실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내가 경험적인 스펙이 얼만큼 좀 더 있고 부족한지를 따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 관련된 경험을 쌓는 방법 뭐가 있나요? 자, 일단 제가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드릴게요. 1. 전공에서 실습이 필수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전공들은요, 일단은 학교랑 실습이 협약된 곳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내가 앞으로 지원하게 될 회사의 직무와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요, 조직생활, 단체생활을 배운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 뽑아낼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학점을 받고 중소기업에 일하는 걸 체험해서 신청하는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찾아보시면은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없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학교들이 이 경쟁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점을 일정 부분 받으면서 일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거 취업과 관련된 학교 부서에 물어보세요. 또는 전공 조교가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 뭐 조교 형님, 조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신청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로 강의할 때 꼭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7학기가 됐을 때, 자, 재학생이면 7학기 때 중간고사 기간 때부터 기업에서 채용하는 계절 인턴,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하계 인턴이겠고요, 하반기는 동계 인턴이겠죠. 계절 인턴을 지원해서 합격해서 여기에서 방학 기간 동안에 내가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을 쌓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채를 지원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재학생 신분으로 8학기 때 졸업 예정자로서 공채를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7학기 때 인턴 지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챙겨가지고 7학기에 지금 오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번에 중간고사, 물론 학점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절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7학기가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코칭했던 학생 얘기 드렸잖아요. 8학기가 종료된 다음에도요,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요, 회사에서 직무와 가장 연관이 깊은 곳에서 인턴을 해보는 경험은요, 정량적으로 9대 스펙 쌓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바를 통해서 직무 경험을 얻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코칭을 했던 학생은요, 로드샵 브랜드 있죠, 화장품. 로드샵 브랜드의 매장 관리 쪽에, 영업 관리 쪽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3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로드샵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한 군데만 일해본 게 아니고 두세 군데서 일을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무엇이 다른지를 체크해보고 세일즈를 해보면서 본인이 경험을 쌓은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가지고 나중에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들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 결국에는 방문 판매 영업관리 사원 쪽으로 합격을 해서 화장품 상당히 큰 회사에 입사했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B2C를 영위하는 회사라면. 자, 이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알바랑 연결되는 부분 있으면 다른 거 뭐 돈을 내고 쌓는 스펙보다는 일을 해보는 스펙이 200배, 300배 낫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스펙들은요, 서류평가, 인적성, 면접, 채용, 이렇게 채용의 프로세스 안에서요, 사실은 면접에서만 검증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서류 전형에서요, 물론 읽어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이 사람이 이 서류가 잘 쓰였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올바른 단어로 쓰여졌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크리닝된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바로 쓰여졌고 본인이 썼고 직무와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다 없다 정도의 평가만 사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적성에서는 그런 거 당연히 안 물어보죠. 면접관이 사람을 채용할 때 면대면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대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고 이 사람이 자기소개서 쓴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쓴 거를 물어보죠. 어떻게 이 경험을 해봤느냐, 이 경험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때 본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자, 이거를 우리가 행동 기반 면접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과거에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들어보면서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면접에서 물어보고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대처할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과 충분히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요런 기준에서 사람을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의 스펙이 막 커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 스펙이 커 보이려면
경험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해본 경험, 직무와 연관된 경험, 인턴을 해봐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컨텐츠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취업과 관련된 컨텐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